자, 시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이제 제 주변에서는 새로운 환경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언제 시장 좋아져요 하시는데 제가 맨날 뭐라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처럼 시장 좋은 때가 어딨냐고.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어지시긴 한 것 같은데 제 앞에서만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좋은 장이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방송에 갖고 나온 종목이 다 신고가야. 대부분이. 예?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슈 범위가 HBM 이후에 온 디바이스 그 부분은 이전부터 나와 있던 노출돼 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느 기준에서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보도자료 계속 뭐 찾으면 맨날 나와요. 근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애플과 삼성전자 쪽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내년 출시되는 폰부터 해서는 AI가 직접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의 기술력을 우리는 다 오픈시키겠다. 그런 내용의 그 이슈 범위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그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나오는 거죠. HBM 쪽에서 신고가가 나오다가 온 디바이스 쪽에서 또 신고가가 나와주는데 불과 언제예요? 27일입니다. 27일 날 여러분들께 리노공업, 심텍 그리고 나머지 종목 근데 시가총액 극대형주 위주에서 좀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더라도 충분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안 걸쳐져 있는 종목이 없어요. 삼성전기도 연동돼 있고 HPSP도 온 디바이스 관련주로도 묶여져 있어요, 사실상.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의 범위에 관련 테마주들 지금 이렇게 쑥 묶어놨는데 HPSP도 있어. 여기에 삼성전기 없지만 어제 또 설명드렸었죠. MLCC, PCB 관련돼서 그 매출 증가 폭의 기준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확장될 수도 있다. 또 중국에서도 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로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야. 리노공업 신고가 랠리, HPSP 신고가 랠리. 나머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시가총액 작은 애들은. 심텍 신고가 랠리. 결론적으로 리노공업이 저평가입니까? 아니에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돼야 되는 부분이 많다. PER 22배, 뭐 PBR 5배, 윤정도가 아무리 반도체 종목이 좋아요라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검증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하이닉스가 적자라는 거, 올해 적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근데 업황 개선폭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확인, 그러니까 정확히 엔비디아의 5월 24일 실적 발표 이후에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30%에 달하는 폭등 랠리 하루 만에 그 흐름이 실적의 검증에서 나온 거고요. 3분기 실적 발표 나온 MS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전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AI 관련된 서버, 클라우드 이런 쪽의 수요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소부장 쪽의 경우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똑같은 맥락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관련주. 2차 전지를 그냥 뭐 얘는 괜찮은데 2차 전지는 안 돼요. 너무 고평가예요.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평가야. 50보 100보야. 다만 이쪽은 업황이 바로바로 연동돼서 실적으로 연동돼서 나오는. 그래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저평가가 아닌. 그나마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기본적 분석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투자자의 심리, 모멘텀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느냐. 2차 전지 대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나오죠. 빅테크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그게 하나가 있고 수급의 범위에서는 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 없는 수급 뭐가 있어요?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져주는 흐름과 함께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의 수급, 그 수급이 유입되고 있죠. 리노공업도 지금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7, 80%가 돼요. 그런 가운데 올해 3% 이상의 추가 매수가 장내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아주 빵빵하게 터지지 않더라도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핸드폰 속에 증권 매매하시는 MTS. 거기에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각 증권사에서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 수식을 넣으시는 방법 모르시죠? 오늘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이용철 전문가, 황효주 아나운서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교육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이에요. 이것도 꼭 원하신다면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다. 응? 노란톡에도 들어오시면 캡처해서 다 올려드려요. 이렇게 얼마? 16만 1,000원에 언제? 11월 16일 날 우리가 방송 다 한 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얼마? 19만 9,900원. 시장 지수가 20%씩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 3조 3천억이야 이제. 그런 종목이 16만 1,000원에 포착돼서 19만 9,900원. 이날 하루만 나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8만 1,600원? 오늘 고점이 19만 9,900원. 그 다음에는요. 18만 8,200원 21일 날? 오늘은요. 19만 9,900원.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을 바탕으로? 업황 개선폭을 바탕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수급을 바탕으로. 아니 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관련주, 또 소부장, 성장성 없는 업체가 어디 있어? 조선주는 성장성이 없나? 그것을 인정해주는 메이저가 이왕이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이저가 있고 거래대금까지 풍부해지면 좋겠다. 시장에서 보는 정도 수준의 엄청난 거래대금은 아니더라도 5MA, 20MA. 그게 뭐예요? 5거래일, 20거래일, 5주, 20주, 5월, 20월 평균 거래량을 넘기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갭이 나와주면 그 힘의 강도는 어마어마하다. 우리 어머님 오늘 오셨어요. 김장김치 가지고. 난 방송 끝나고 와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 돼. 내 계좌가 펄해가지고 맨날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에 얘가 뜬금없는 종목 아니잖아요. 교육해드렸고 방송해드렸고. 근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런 종목 HPSP를 말씀드릴 건데 HPSP는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나와 있어요? GPU부터 나와 있죠. 엔비디아발 GPU의 기준 그 사업이 확장이 된다 하니 AMD도 인텔도 다 뛰어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만들어서 납품하더라도 그 수요 공급이 넘치진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물건 신청을 해서 받는데 한 대당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그 물량을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요. 어느 쪽에서 원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아 진짜 이들이 발주를 할까라고 했더니 3분기 실적에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성장성, 앞으로의 사업, 공격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 AI 관련된 내용들. 그 시장이 확장돼 있다는 게 5월 24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또 3분기 실적,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확인. 그 검증된 내용 때문에 IT가 강세를 띠는 겁니다. 삼성전자 33% 강세 지금. 시장 대비 2배. 하이닉스 83% 올라오고 눌림목이에요.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시가총액 3위가. 엉뚱한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소부장 쪽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 굉장한 강세를 띠고 있죠. 정점 아닌가요? 아니 이제 스타트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HPSP의 기준은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뭐 있다고 그래서요.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해서 보시고 아마존 쪽에서 지금 행사하잖아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 AI 부분에 대한 성장성 다 확인하시고 그러면 HPSP는 어떤 이슈와 호재가 있느냐의 기준에 삼성전자발 발주 그 수주를 HPSP가 받아옵니다. 그런데 HPSP의 기술력 부분은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소 관련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가 자체, 허가 자체가 1, 2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지금의 특화된 부분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동안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3분기 이후에 70% 이상 HBM 쪽에 관련해서
근데 내년부터 해서는 삼성전자도 다시 치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떨어져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파이는 더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HPSP의 실적 개선폭 바로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아무리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해도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왜 오르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이 그럼 저평가니까 안 들어갈래.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다 치면 2차 전지 그 어마어마한 수익 놓치신 거에 대해서 배합하지 마시고 예전 바이오 랠리 때 바이오 놓친 거 배합하지 마시고 로봇 관련주 올해 들어서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마어마하죠. 또 최근 두산 로보틱스 어마어마하죠. 그거 배합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나는 그냥 주력주만 가지고 갈래. 오케이, 그게 가장 정석입니다. 다만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메이저가 매집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에서 나 수익 내고 싶어. 어제도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사고 오늘도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사고 그럼 100만 주 샀으면 뭐 하냐고. 100만 주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주식수 몇 주? 8,100만 주짜리라고요. 하루에 100만 주가 들어오는데 오늘 종가가 4%뿐이 못 올랐어. 1.25%가 들어왔는데 그럼 에코프로가 지금 공매도가 6.5% 있죠. 에코프로 공매도 상환한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 나올 수 있어? 제한적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 또 진입장벽이 높은 내용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명분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수급에 대한 논리 거래대금과 수급인데 오늘 좀 밋밋할 줄 알았더니 특정 창고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변동성이 확장되고 꼬리가 달려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엄청 강한 거래대금 10위 안에 연 이틀 들어오면서 내일도 엄청난 폭등이 나오나요? 글쎄요, 그건 난 몰라. 부채조사도 아니고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오늘까지 들어왔던 외국인이 자금 집행 나 다 했어. 나는 중장기로 갈 거야. 그럼 내일부터 꿀꿀꿀꿀 눌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일 기준에 이렇게 설정해드린 거래대금 거래량,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거래량만 수반되어 준다면 당연히 그런 변동성이 확장이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요.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면 점진적으로 눌려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강한 종목은 그 눌린다는 흐름이 2차 전지 그 흐름처럼 폭락으로 연출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2차 전지도. 방어가 되고 돌리고 방어가 되고 돌리고 있지.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1월 28일 어제입니다. 어제 39,000원 아니야. 38,000원대 나왔어. 오늘 얼마? 44,700원. 하루 만에 시가총액 3조가 넘는 종목에서 하루 만에 그냥 10% 이상 수익. 아니 이렇게 해서 10% 수익 내면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방송국에 커피도 보내주시고 하시면 되잖아. 연말인데 떡도 보내주시고 두 손 가득히 뭐 좀 사오시고. 근데 계좌 검사하면은 얘 냅두고 똑같이 올라온 종목에 이상한 시가총액도 없고 윤정두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 사가지고 계좌 시퍼래가지고 엉엉엉엉엉 그러시면 안 돼요.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콕콕콕 찔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그 공격적인 특히 외국인들의 그 공격적인 어제도 교육해드렸고 그리고 새벽에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6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장초에는 좀 밋밋했습니다. 그런데 특정 창고에서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오후에 빵빵빵. 오늘도 42,000원 기준 또 검색기에서 42,900원. 이건 제가 캡처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 벌써 이미 포착이 돼 있었던.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 42,600원 나올 때에 자 프로그램이 17만 2천 주 매도 우위입니다만 개인 선호 창고에서 매도 우위다. 그리고 NH 창고 기준이 최소 70만 주 수준의 매수 우위다. 8,1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적지 않다. 그렇다면은 뭐 같이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확장 안타깝게 44,550원 찍고 아까 제가 44,700원이라는데 44,550원 찍고 아쉽게도 미끄러져 내려서 뭐 42,000원대까지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돌려놨죠. 내일의 기준입니다. 내일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 거래량의 70% 80%예요. 다시금 500만 주의 거래량을 드립니다.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의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추세의 강화 부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의 기준이 12%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해요. 5월 17일부터 11월 28일 오늘 100만 주 이상 또 사갔죠. 1% 이상을. 쌍끌이 순매수가 5월 17일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가 어디 있어? HPSP 대략 한 13위 정도 하죠. 13위 합니다. 여기 또 IT 또 있네. 주성 엔지니어링.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 지금 어제까지 기준에 870만 주, 880만 주, 오늘 100만 주, 980만 주, 1000만 주 가까이 샀어. 그냥 1000만 주가 아니야. 8100만 주 대비 1000만 주입니다. 12% 넘게 됐어요. 그러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 최소 50% 이상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런 계산 방식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만 영업이익의 20배가 적정 주가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8만 원 갈 겁니다. 그럼 자기 집 팔아서 사라 그래. 일반 투자자들 현혹시키지 말고.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 있어요. 근데 밑도 끝도 없으면 안 되지. 삼성전자 그럼 영업이익의 20배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결론은요. 요 HPSP의 경우도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성장성의 명분이 있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있는데 그 정도의 매집이 단행되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요 정도는 올려놔야 된다. 그 기준입니다. 그 수급 범위에 앞전 수급을 넘긴 뭐 떴어요? 별 3개짜리 상승 장악형 떴지. 내일 또 들여다봐야 돼요? 안 들여다봐요? 들여다봐야지. 내일 매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나도 모르지. 내일 거래 터지면 매수하는 거고 거래 안 터지면 눌림목 기다리는 거고. 그 거래 터진다는 기준 몇 주? 500만 주. 9시 10분에 몇 주? 50만 주, 10%. 9시 30분에 20%, 100만 주. 10시에는요? 30%,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이건 중학생도 알아.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 한 번만 듣고 신뢰도가 있으면 그것 그대로 따라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신뢰도가 없으니까 아니 HPSP 그렇게 큰 종목 말고 다 오른 거 말고 요만한 거 주세요. 계좌 수익부터 내놓고 변동성 확대되는 종목 들여다보십시오. 아시겠죠? 잠시 후에 내일장 공략주 다시 한번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